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텔 신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호텔 신라가 지금 오만전자 추락한 삼성전자하고 어떠한 관계인지 오너들이 담보대출 부담도 커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고 이건 회장이 사망함으로써 지금 그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의 이 금액에 재산세가 아니라 이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12조 정도 돈을 내야 되는데 이 12조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만전자 추락한 삼성전자 오너가 담보대출 부담도 커진다.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홍나희 그다음 부인하고 이부진 딸이죠. 그다음 이소연도 딸인데 이건희 회장의 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한 3,500억 정도 이렇게 막 삼성전자 주식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이 재산세 12조를 내야 되는데 한 번에 어떻게 12조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나눠서 이제 재산세를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식의 담보로 지금 돈을 빌렸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어떠한 담보를 또 제시를 하든가 그게 없으면 이제 주식이 이제 매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이 상당히 어렵다. 주식 같은 경우는 함부로 첫 번째 미수, 그 다음에 신용, 그 다음에 주식담보대출 이 세 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은 다른 쪽에서 대출을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이 세 개를 한번 건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갈등이 심해져요. 그리고 멘탈이 더 약해지는 거죠. 레버리지를 좀 올리려고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을 어디서 땡겨온다. 특히 미수, 신용, 주식 담보 대출을 해서 레버리지를 3천 갖고 하면은 실력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10억, 20억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절대 키우면 안 돼요. 자, 오늘부터 첫 번째 미수, 신용, 주식담보대출 이 세 가지는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주식 투자하면서 항상 여윳돈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을 한다? 내가 일을 해서 부채가 혹시 있더라면 나한테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다면은 그 돈을 일을 해서 갚아야 된다. 또 갚게끔 매월 원금과 이자 이렇게 고정적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럼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키워서 이것을 이제 수익을 내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국장이라 그러죠. 코리아 마켓, 스탁 마켓에서는 우리가 시세 차익으로 돈 벌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공매도는 없죠. 그리고 이제 금융 투자 이 소득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어요. 지금 어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개인들 보고 그만 주식을 던져라, 그만 팔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팔아 먹을 수가 없어요. 팔면 손해이기 때문에 저도 계좌 마이너스 30% 40%다는 거죠. 자, 12조의 이 상속세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아파하고 있다. 이걸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호텔 신라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외국인 고객 늘었지만 호텔 신라가 면세주로 울상인 호텔 업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호텔업이 지금 면세점 이런 데 갖고 과거처럼 이 차이나 쪽이 와가지고 팍팍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은 거의 다 이거죠.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주문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쿠팡에서는 지금 주문하면 당장 와요. 거의 당장.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또 냄비 근성 또 감정이 또 굴곡이 심하죠.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이런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사람은 달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살람 사고 말람 말고 이런 식 가능성이 아주 좋아요. 자, 그만큼 급한 사람이 다 한다. 자,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객실 사업이나 이런 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이부진 회장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음식 쪽 이런 거를 잘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서울 중구에 신라 호텔이 있다. 호텔 신라가 중구 쪽에 호텔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과거에는 호텔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호텔이 상당히 많다. 한 집 건너
한 집 호텔이다. 그리고 과거의 호텔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돼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 계속 중국인들이 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은 대부분 중국 쪽에 호텔이 많은 쪽으로 가고 있다. 왜냐?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문화가 자리 잡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속된 말로 뭐 김포를 가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을 오겠어요? 저 남양주를 가겠어요? 안 가요. 그쪽에 잘. 외국인들은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특히 중구에 근거지를 두고 뭐 남양주나 뭐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인천이나 여행은 가도 자기의 이 숙소는 대부분 중구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호텔 신라가 대부분 이 호텔을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호텔을 계속 많이 만들어야 돼. 한 10개, 20개, 30개를 계속 만들어서 거기서 객실 사업을 해야 된다. 이제는 이 요리사 사업 이런 거는 큰 호텔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사람들이 먹거리에 이렇게 잘 돈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객실 사업이 아무래도 최고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호텔 신라를 보면 시총이 1조 7천억이에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이렇게 지금 9만 원에서 지금 7만 원, 7만 원에서 9만 원, 센터가 8만 원 잡거든요. 근데 7만 원이 지금 바닥이 깨지고 있어서 6만 원, 6만 원이 마지노선인데 여기서도 깨지고 5만 원이 완전히 그냥 뭐 바닥 지하 3층 정도 되는데 지금 지하 뭐 4층까지도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자산이 지금 1조 7천억, 이게 지금 시총이 1조 7천억인데 자산이 지금 3조 원 정도 된다. 그때 신라가. 아, 근데 부채가 2조 3,980억 정도 된다.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자, 재무 비율을 우리가 한번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이게 2020년도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이 부채 비율이 363 정도 나왔대요. 444 정도 나왔고 394, 392, 400 정도 나와요. 부채 비율이 100이 넘어가면은 유상증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안 좋은 현상이다. 근데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보다는 이미지가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은 이 불황기를 굉장히 많이 탄다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식음료 쪽이 상당히 가격대가 높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 쪽에서는 계속 구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2의 IMF도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부채 비율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은 이 호텔 신라로서는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다. 자산은 3조인데 시총이 1조 7천억인데 부채가 2조 3천억이다. 아, 굉장히 호텔 신라가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리트가 없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냐면 2017년도에 이미 한번 바닥을 심하게 찍었거든요. 이 4만 원대를 찍었어요. 4만 원이 무너지면은 굉장히 주가가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반등을 주지도 않을 경우가 심해요.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신용 비율이 1.37%, 외국인이 13.46% 정도 나오고 있죠. 자, 이 투자 지표를 좀 봐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도 이제 배당금은 4년 연속 한 주당 200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0.47% 정도 주고 있는데 박스권에서 1, 2, 3, 4, 5, 6, 7년 동안 호텔 신라가 박스권에서 어떻게 머무르고 있었다. 이것은 자 분위기에 의해서 14만 3천 원을 고점을 한번 찍었었는데 이쪽 2차 반등이 나왔죠. 바닥을 너무 심하게 찍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4만 3천 원까지 아무리 서비스업이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바닥을 심하게 찍은 거죠. 근데 이것이 또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면 주주에 관한 사항 보면 2023년도 4분기 때 보면은 17만 5천 명이다. 66명이 정도 되네요. 17만 5천 66명이 호텔 신라를 갖고 있다. 어떤 이유로 갖고 있는지. 자, 비율이 67.52%다. 주식수가 3,900만 주예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 한번 떨어뜨리려고 마음 먹으면은
작정하면 끝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들 17만 5천 명을 한번 흔들기 작전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부진 이 호텔 신라 이 사장이라고 하나 지금 호텔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신라 호텔, 이 호텔 신라가 중구에 있잖아요. 동대 입구 전철역에서 내려서 올라가면 있는데 장충체육관 뭐도 있고 이 중구 쪽에 호텔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호텔들을 많이 건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층수를 높게 해야 돼. 높게 해서 일반인도 중산층들도 가서 요즘 SNS 좋아하거든요. 이 휴대폰 SNS 올릴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뭐 2층, 3층 올려갖고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이 3층 올리려고 허가를 안 내주면 내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관료예요. 할 일이고 그게 바로 오너들이 할 일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중구 쪽에 호텔 1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있어도 호텔 신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브랜드는 호텔 신라다. 호텔 신라 뭐 장충 이렇게 써놓고 나머지는 뭐 호텔 신라 중구 이렇게 식으로 계속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일단 우리나라에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다 돈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중국인 돈 많잖아요. 중국인들 엄청나게 또 유럽인들 들어오게 되고 지금 뭐 인도 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중국 호텔에 있다는 거예요. 호텔 객실을 계속 상승을 시켜야 돼요. 거기에 또 땅값이나 이런 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호텔 신라는 객실 사업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 호텔을 많이 지어야 된다. 최소한 15층에서 20층 정도, 뭐 30층을 지어야 돼요. 지금 가봉 뭐 호텔 삼성에서 뭐 조금 거 지어서 뭐 3층짜리, 4층짜리 지어갖고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게 된다. 일반인도 출입이 자유롭게 프리하게 할 수 있게끔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호텔 신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